네, 이번에는 파리 테러와 관련해서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의 테러 정말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네네. 사건이었는데요. 일단 프랑스 파리를 타깃으로 삼았다. 어떤 이유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IS가 성명에서 밝혔듯이 올랑드 대통령이 시리아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복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이제 9월 달부터입니다. 프랑스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시리아는 그 미국 주도 다국적군에 참여해서 IS 격퇴 작전을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유럽의 난민 사태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난민의 근원지가 시리아다. 그래서 이 난민의 근원지를 조금 이제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제 의견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프랑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게 됐죠. 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제 프랑스로부터 과거에 식민 통치까지 받았었는데 21세기에 또 다시 프랑스가 공습을 참여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보복 테러를 할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프랑스가 시리아뿐만 아니라 말리, 기니,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에 있는 IS 영계 세력에 대해서 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현재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 공분이 또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프랑스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약 프랑스 인구의 10%, 650만 명 이상의 무슬림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범죄 세력이 되고 있고 이들의 이제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슬람 과격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파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테러 단체들이 우리가 했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밝히곤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IS가 본인들의 소행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IS의 소행이다라고 볼 근거 어떤 것들이 결정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IS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이제 밝혔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테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내부에도 나름대로의 그 자생 테러 조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자생 테러 조직들은 이 프랑스가 모국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같은 그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할 정도의 어떤 불만이 축적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형적인 이제 IS나 알카에다나 이런 국제 과격 테러 조직의 소행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이제 테러들의 좀 일련의 고리를 우리가 좀 연결해 보면은요. 지난달 30일 러시아 여객기가 공중 폭파됐죠.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12일 레바논에서 또 자폭 테러가 발생해서 42명이 사망하고 약 200여 명이 부상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이번에 이제 프랑스의 테러가 발생한 건데요. 이 세 나라가 공교롭게도 올해 9월부터 이 시리아의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이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IS가 여태까지는 굉장히 확장세에 있었는데 러시아가 군사적 개입을 하고 또 난민 사태로 프랑스가 또 군사적 개입을 하고 러시아의 공중 지원하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또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IS 소탕 작전, 즉 지상전까지 나서면서 IS가 지금 사실상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같은 이제 수세를 조금 전환하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련의 테러 공격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IS의 소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나 테러 조직들 과거에도 있었고요. 특히 예전에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경우 알카에다 대표적으로 그랬고 지금 말씀하신 헤즈볼라도 그런데 부쩍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테러 사건을 보면 IS가 유독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IS가 이렇게 많이 테러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탕을 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IS는 기존의 과거 테러 세력하고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 또 국제사회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계속 쫓겨다니고 숨어다니는 테러 단체였다면 IS란 조직은 반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라크 중앙정부에 반하는 세력, 시리아 중앙정부에 반하는 이런 반군의 세력이
특정 영토를 장악해서 지금 국가를 선포해서 준 국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과거에 알카에다는 자신들이 소탕이 되거나 조직이 무너지면 없어질 텐데 지금 국가를 선포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아주 극악무도한 공포 통치를 통해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통제권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자신들의 어떤 국가, 준국가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어떠한 나라든 어떠한 세력이든 강력한 이 테러를 통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들이 계속해서 뭐 이 지원병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또 모금하고 또 계속해서 훈련 캠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카에다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카에다보다 경쟁적으로 더 극단적인 테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내부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인질에 대한 이 참수를 포함해서요. 화형 또 이 익사형 그러니까 물에 이제 뭐 익사를 시키는 뭐 기존의 알카에다가 했던 것보다 더욱 극단적인 이런 테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극단적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반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국제사회가 공습으로만 IS를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 시리아 사태가 해결되어야 IS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시리아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미국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른 세력을 지금 지원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도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사태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IS 사태 해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뭐 다른 테러 단체랑 다르게 지금 이 자체적인 IS의 어떤 수뇌부를 만일 그 소탕을 하게 된다면 조직 자체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근데 뭐 상당히 지지 세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알카에다하고 다르다는 거죠. 알카에다도 지도부를 제거하면은 했지만은 이제 자생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세력들이 이제 곳곳에서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IS는 그런 성격에다가 또 이 반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 일부를 제거한다고 그래도 수많은 이제 차기 지도부나 또 차기 어떤 뭐 강력한 그 지지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공습으로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 자체로 IS를 와해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상군을 좀 투입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국 경제나 다른 부분에 더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좀 미진하면서 좀 IS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서는 이제 G20 정상회의가 이제 오늘 저녁에 개막을 합니다. 이제 이 G20 정상들이 파리 테러를 기점으로 해서 국제사회 테러에 대한 인식들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아무래도 강하게 논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테러랑 좀 남의 일 같이 좀 보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큰 테러들이 발생하진 않았었는데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를 보면서 우리도 테러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불안감도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절대로 우리가 뭐 예외가 될 수는 없고요. 또 안전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테러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국내적으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김선일 씨가 피살당했고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또 우리 교인들이 또 피살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예멘에서도 우리 이제 자원봉사자가 한 명이 테러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뭐 간간히 발생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우리 이제 김군이라는 청소년이 이미 IS라는 테러 조직에 가담을 했고요. 또한 그 지난 5년 동안 한 40여 명의 이제 해외 테러 단체와 연계된 국내 거주 무슬림들이 지금 추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테러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 단계인 또 여러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테러 대비에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